1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에 대해서 4부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요, 체르노빌보다 더 큰 사고일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 옆에 이웃 일본에 벌어진 이 사고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20개가 더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전들 중에는 오랫동안 그냥 이 시한 30년을 넘겨서 다시 또 심사를 해서 재가동하고 있는 원전도 있고,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1년에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십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잘 안 알려진 숨겨진 인사사고도 많았습니다. 원전과 관련되었어요. 저도 뭐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자, 일본의 원전 사고, 쓰나미는 사실은 뭐 인명을 많이 이렇게 손상시켰지만은 그 쓰나미는 그냥 일회성이고 극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의 원전이 녹아내림으로써 발생한 이 사고의 후유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원전 사고의 핵심은 그냥 이 전기를 돌리던, 한마디로 전기 배급이었던 기계적인 작동에 있어서 이 쓰나미 물이 덮쳐서 한마디로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이 전기를 통해서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냉각시키든, 바닷물을 순환시켜서 냉각시키든 원자로가 냉각 기능이 고장남으로써 과열되어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작 전기 배급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진 부분을 왜 예방하지 못했는가?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에서요.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기능적으로 단순하게 매뉴얼로 움직이는 일본 사회에서 이런 것이 왜 생겼는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어떤 책임의 한계나 원칙을 매뉴얼로 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원전을 가동하는 전기 설비 장치를 쓰나미가 덮쳐도 좀 안전한 높은 지역에다가 만들어 놨든가, 별도로 예비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놨더라면 쓰나미가 전기 시설을 덮쳐서 이 전기가 차단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매우 단순한 사고가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낳는데요. 자, 지금 현재 발생 5주기 현재 이 쓰나미로 인한 직간접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지금 원전의 멜트다운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 직간접 사망자는 숨겨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대피지역 뭐 20km 안쪽의 대피지역으로 해서 이때까지 다 나가서 살고 있죠. 안에서 이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한 그 이 농부에 대한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 소들이 버려진 소들을 이제 먹이를 먹여서 그 안에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소들의 몸에 온갖 이상한 어떤 종기 같은 것들이 나고 있습니다.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어제 한국에 뭐 한 방송이요, 한 3km 반경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방사능을 측정하니까 기존에 뭐 서울에서 일상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방사능의 60배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잠깐에도 그런데요. 만약에 하루 종일 거기 거주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난 뒤에 어마어마한 암 환자, 각종 이 백열병 환자, 뭐 장애, 뭐 그 다음에 인간의 이상한 기형,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이 한 2만 명, 그리고 재산 피해가 182조, 뭐 현재까지 이런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7만 4천 명이 아직 자기가 살던 집에 못 돌아가고 있고요. 그 중에는 임시로 만든 컨테이너 같은 조립식 집에 5만 9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람들 보고 이미 쓰나미 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흙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안전하니까 돌아가라고 하지만은 뭐 내년 3월까지 안 가면
이 사람들을 뭐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안 가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주택에 살다가 혼자서 사망하는 고독 사는 사람이 작년 말까지 202명이에요. 당시 사고 때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아 살다가 자살이나 고독 사는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까지 가설주택에 있는 사람을 다 기가시키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피난을 시켰다가 이제는 좀 안전해졌다 돌아가라고 한 마을에도 기한율이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68%의 지역 주민들이 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고난 원전은 폐로 지금 어떻게 되어가느냐? 한 4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전의 폐로 과정이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인출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녹아내린 핵연료 인출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고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당시에 원전 한 개만 정상 가동되고 있었고 나머지 원전들에는 폐연료봉, 즉 그러니까 사용 후에 쓰고 남은 폐연료봉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폐연료봉에도 열이 있기 때문에 물이 돌면서 바닷물이 식혀야 되는데 그걸 식히는 기능이 실패하다 보니까 폐연료봉이 과열이 되어가 전체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 안 녹은 폐연료봉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드러낼 수 있지만 지금 녹아내린 폐연료봉은 형체도 없고 그 폐연료봉 부분들을 싸고 있던 원자로 자체가 밑에 구멍이 뚫리면서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연료봉을 둘러싼 금속 물질과 폐연료봉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녹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손을도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도 지금 못 갔다. 10분 능선이라면 1분 능선에도 못 올라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톤씩 여전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한 해양 오염 문제는 아직도 정말 손도 안 쓰고 일본 전한 정부가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과거에 생태가 그 근처에서 많이 잡혀서 먹다가 요즘 일본산 생태 수입을 중단해서 생태 요리집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 근처에서 잡힌 이 수산물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경전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사고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후쿠시마 사고의 원전 운영 책임자 수뇌부 3명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법적인 처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시에 그냥 처음부터 바닷물을 어떤 형태로든 끼얹어 버렸으면 되는데 원전을 못 쓰게 될까봐 녹아내리기 직전까지 바닷물을 끼얹지 않았습니다. 원전을 포기하고 조기에 바닷물을 끼얹었으면 이런 대형 사고, 녹아내리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인사인데요. 그걸 묻기 시작하면 당시에 총리한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사회는 이런 부분을 덮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핵연료가 녹아내린다, 즉 멜트다운을 그렇지 않다라고 초반에 상당히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이 집단 소송이요, 동경전력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각지에서 31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만 해도 12,500명이고 소송 가액은 1조 2천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99%는 당시에 후쿠시마 현에 살던 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은 원전이 사고로 인해서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든지 도쿄 전력이 부동산 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배상금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 원고는 원래 살던 지역의 방사선 양을 사고 전 수준으로 맞출 걸로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원전 내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죽은 분들은 그런 피해를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될 건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요?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도쿄신문은 원전 사고 때문에 피난하고 나서 질병이 악화되거나 몸 상태가 악화되어서 사망한 이른바 원전 관련 사망자를 자체 집계한 결과 후쿠시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사례가 1368명이라는 겁니다. 원전 관련 사망자는 1년 만에 1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지난번에 쓰나미로 죽은 15,000여 명과 실종된 한 3,000여 명보다 앞으로 원전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이 방사능 후유증이 점차적으로 누적되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노약자부터 이렇게 돌아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숫자가 시간이 좀 지나면 훨씬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는요. 항상 즉각적으로 그 피해가 집계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누적되어서 집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은 그걸 숨기기에 바쁜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한국에는 정말로 원전을 주먹구구식으로 위험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비리들이 들어있고 그런 비리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부패척결 차원에서 원전 비리 관련자들이 깜빵에 갔는데 그 중에 대부분 쫄병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리는 지금도 진행 중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걸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세계 원전 1, 2, 3위국 중에서요. 한번 보세요. 소련에서 1986년입니까? 사고 났지요. 미국에도요. 80년대 초반입니까? 쓰리마일 원전이라고 섬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일본에도요. 2011년 사고가 났지요. 자, 한국이 뭐 세계 5대 원전 강국 운운하는데 한국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쓰리마일 섬에 작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전 정책에 있어서 그때 이후로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지에 가본 언론들은 지금 여러가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피난지역을 해제해도 그냥 다 늙어서 돌아가실 분들만 내 고향에 가서 죽겠다고 이 가지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정부가 안전하다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주변은 체르노빌 주변처럼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전기, 수도, 도로, 인프라를 복구하고 초중 고등학교를 개교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한 60%쯤 돌아가겠다라는데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보정을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20, 30대는 20, 30%밖에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요 20km 해당 원전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20km 반경이 피난 지역이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 그렇게 이 방사능을 드러내고 이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는 지역부터 이제 귀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뭐 한 4분의 1은 죽어도 안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일본의 그 지자체의 장들의 3분의 2가요. 즉 65.6%가 전체 사용 에너지 가운데 원전 비중을 낮추거나 궁극적으로 원전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럼 왜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할까요? 원전의 안전과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또 지자체의 절반 쯤은 원전 사고에 대비해서 각종 대처를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원래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요. 일본에 뭐 아주 잘 사는 지자체 말고는 대부분이 원전을 유치하려고 서로 목을 맸습니다. 왜? 원전 유치가 되면
여러 가지로 지자체에 보조금 받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후쿠시마를 딱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 전부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요, 한국 원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고요, 원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원전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해외 수출도 했습니다. 뭐 다 좋은데요,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는 환상은 버려야 되고요, 원전만큼 지난번에 원전 비리 척결, 무슨 부산의 이 동부지검에 원전 비리 척결 합수단인가도 설치됐지만은 원전 비리는 척결되기는커녕 제가 봤을 때 그냥 피레미들만 깜빵 좀 가고 지금도 여전할 겁니다. 한국같이 비리가 많은 나라에서 저렇게 위험한 원전을 국민들 대다수가 경각심이 없이 싸고 안전하다고 우선 꽃감이 달다고 막 쓰다가 한 방 맞으면 갑니다. 정말 우리 원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